다른 얘기하신 것 중에 예. 그 현상과 이제 실체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타바타님은 제가 듣기로는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요즘 우리 카페 올라온 보면은 실상의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게 그 단편에 1년이나 전에 아까 한 게 원래 그 관념과 실상을 동시에 경험을 해야 그걸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하는 게 망막이 비친 거하고 생각이 오르는 상하고 이걸 동시에 경험이 돼야 그 통찰이 날 수 있는 건데 망막에 이제 경험만 가지고 이제 과연 이걸 갖다가 실상이 이제 뭐 통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망막에만 경험될 수 있고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이런 경험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령 생각이 없다라고 쌓는 사람은 전부 다 착각인 거예요. 그런 사실은 없어요. 타사다님 질문하신 거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현상과 실상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아주 어려워져 버리는데 네. 현상은 뭐 눈에 보이는 이대로 이게 뭐 이 현상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이 딸기의 실상이 뭐냐 이런 물으면 그거는 하나의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뭐 이해로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그걸 또 체험. 그래서 통찰이 주는 이제 딸기하고 이제 이걸 통찰할 수 있는 게 딸기를 보는 이제 눈의 경험하고 이 생각의 경험을 그 다르다는 걸 차이를 경험을 해야 통찰이 일어나는 거지. 그 차이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그 차이를 그 통찰을 통해서 차이를 알아채는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채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하고 실상하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저는 이제 경험을 체험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그런 두 가지가 올라오고 한 가지만 이제 강조를 하길래 과연 그게 바른 체험인가 이제 궁금한 점도 있고. 딸기로 얘기하시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물론 이야기할까요? 늘 얘기하시는 물 얼음 수증기 늘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 이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한다면 예. 그다음에 거기에 뭐 실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실상이라고 하는지 실상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나는 알 수 없는데요. 예. 뭐 여의들이니까 실상이라는 것이 이 물, 얼음 이 세 가지가 이게 과연 뭐냐, 이 실체가 뭐냐,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뭐 이 본질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지 실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잘 안 쓰는데. 자, 이 실상은 뭔가 개념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랬죠? 들리면 뭐 망막이 참 고막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아지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알아지면 어디 뭐 신체에 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뭔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알아지면. 예? 그러니까 뭐 들리면 뭐 고막에 뭐 와 닿는 게 있지 않느냐. 또 보이면 망막에 와 닿는 게 있지 않느냐. 냄새는 뭐 코 점막에 와 닿지 않느냐. 맛은 혀에 와 닿지 않느냐. 느낌은 자 이렇게 같지 않느냐 하는데 알아지면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지지 않냐. 선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냐. 라고 하지만 자 말로 딱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는 있죠. 알아지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생각이 알아질 때와 알아지지 않을 때가 똑같아요. 예, 그건 알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이상 다르게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자 실상도 똑같아요.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다 말 그대로 실상이라는 것은요. 가령
이 현상은 우리가 가령 이 색깔도 이게 갈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양도 동그랗다, 납작하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게도 무겁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상이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현상이에요. 그럼 실상은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 드러남이 그게 드러난 건데, 가령 드러난 모든 이 색깔, 모습, 무게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현상이야. 그러니까 실상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은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현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의 총체, 뭐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거를 실상이라고. 자, 그래서 보세요. 제 생각은요. 어렵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듣는 작용, 연기 그게 바로 실상이지 다른 거 있겠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 자, 내용 말고. 자, 이제 우리는 항상, 가령 요즘 댓글에 올라오는 거 자꾸 말로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더라도 알아지는 거, 그거 뭘 알아진다라고 하는 건지 안다 그러셨죠? 네?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알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육식만 조금만 하면은 다 이해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해는 생각으로 이론적인 이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단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또 불광님. 그렇다면 왜 현상과 실상을 따로 얘기하냐? 그 말은 요걸 사실이라고 착각할까 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이는 요게 사실이라고 실체라고 착각들을 하니까 실상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걸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실상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면 요게 사실이다, 실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실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봐.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어떻게 알아지죠? 알아진다는 것은 뭐죠? 들린다는 것은, 그런데 알아진다는 것은 말로 할 수는 없어도 분명해. 알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그렇지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야, 고막에 소리가 어떻게 닿다,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짐이라고 그러지. 그걸 알아짐이라는 경험이지 라는 것이 분명해. 실상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경험이 돼요. 이와 같이 알아져요. 연기작용은 현상이니 또는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 그런 이론은, 이론이란 현상과 실상이란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하는 것은 요걸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현상이지 사실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실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들림, 보임, 이런 것은 그래,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실제로 경험돼도 그래. 그렇죠. 알아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 알겠어. 같이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이라 이름하는 이것도 그래, 실상은 뭐라고 말을 못해도 알겠어. 어떻게 내용적으로 규정은 못해도 내용적으로 규정해서 내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령 이와 같아요. 이걸 사실이라고 착각할까 봐서 그런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는 거냐? 아니, 그거는 몰라.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빠삭해도 그건 아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교수들 그런 이름들 뭐 빠삭해도 아는 게 아니. 저기 그 뭐 삼장법사 니까야 모든 것을 달달 외워도 아는 게 아니. 아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알림이라는 거 말로 설명 이론적으로는 설명 안 했지만 그래 그거지 그거 그래 알아. 이 알미 아닌 거예요. 자 실상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그렇게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알아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경우든 그것을 딱 말로 못해도 다르게는 말할 수 있어요. 자 실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상으로 실상을 이야기를 해요.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실상은 어떻게 하냐? 자, 요게 실상인 동시에 현상이다. 실상과 현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실상은 요거 중에 일부도 아니고, 그냥 요 전체가 실상이자 현상이야. 그런데 현상은요, 요런 조건 하에서 요래요. 조건만 다르면은 요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조건만 다르면 물로 보이기도 하고, 수증기로 보이기도 하고, 얼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물이나 수증기나 얼음으로 이렇게 형상은 바뀔지 몰라, 상태는 바뀔지 몰라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상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실상은 뭔가? 실상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물이라는 것도 그냥 수증기라는 것도 얼음이라는 것도 물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제 크게 이렇게 본 거지만 하나만 놓고 봐도 물이 정말 물인가? 그럼 분자라고 하면 H2O예요. 네? H2O가 어떤 경우에 물이라고 하는 이런 액체로 보이고 얼음이라는 고체로 보이고 수증기라고 하는 이런 기체로 드러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물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 얼음도 아닌 H2O로 가면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응? 그럼 거기 더 내려가면 H2O라는 것도 또 현상이에요. 응? H 두 개, O 하나. H라는 것도 현상이고 O라는 것도 현상이에요. 그러면 H2O, H 두 개, O 두 개가 아닌 H도 현상이라면은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되면은 그럼 이제 H라는 것도 없고 O라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면 아예 물이라는 것이 없는 건가? 아니 여전히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것이 그것이 이렇게 물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요. 자, 그럼 도대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요거하고 구분된 게 아니라 요 자체가 그거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자체야 그냥 이 현상이자 그거야 바로. 자, 이렇게 계속 말로 해요. 설명은 이상할 수가 없어요. 교사님 제가 그 앞에 집중생활 때 경험한 건데 네. 조금 전에 물을 막 말씀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경험했는데 그 물을 설명하는 것은 교사님의 실상이고 관념을 경험을 해야 하는 거지. 저인데는 그 물에 대한 소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 여기서 내가 이제 하긴 여기 실상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교사님 설명이 있지 않다. 그럼 그것도 그런 좀 이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그 어떤 그러니까 설명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설명해도 각자 그러니까 설명은 달라도 뭔가 결국에는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은 어떻게 사람마다 달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자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자기 경험들 사실 이게 경험되지 않는 실제 경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현미경도 더 고배율로 이렇게 가면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자, 경험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전부 현상이다. 그런데 가령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그런 현상, 어떤 현상도 드러나지 않게 될 거 아니냐? 예? 저, 요거와 요것의 차이는 뭘까? 어?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제가, 여기하고, 자, 제가, 자, 이랬어요. 자, 요 손 말고, 지금 제가 이게 뭘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요거하고 차이가 뭘까? 어? 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보이고, 요쪽, 여기는 안 보이죠? 제가 뭘 들고 있어요. 둘 다 들고 있어요. 요 차이가 뭘까? 응? 예? 아니, 요 차이가 뭐죠? 가령,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하고, 지금 우리 다른 조건은 같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압, 요 조명, 온도, 요 안에서 대충은 똑같죠? 응? 대충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것이, 만약 요렇게 보이는 것이 요 위에도 여기도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요렇게 보이겠죠? 근데 자,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럼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는 똑같은 것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할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안 보이고 할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보이고 한쪽이 안 보여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색즉 이공 공적 이색하는 우리가 불교에 처음 들어오면 배운 게 바로 그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작용이다.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자, 설명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이해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백날 알아봤자 그는. 자, 물론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요게 분자, 원자, 밀입자, 쿼크 계속하면은 요거하고 여기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자, 무주님이 그랬죠? 소화가 안 돼서 입에다 음식을 넣고 다 씹으니까 다 똑같더라. 고기를 씹으나 채소를 씹으나 뭘 씹으나 한 입에서 100번, 200번 씹어보세요. 고기가 어디 갔죠? 고기와 채소의 차이가 뭐죠? 네? 나는 고기는 못 먹고 나는 채식밖에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의 그럼 고기를 갖다가 확 갈아가지고 그냥 정말 갈아가지고 먹이면은 맛에도 아마 별 차이가 나질 않을 거예요. 이 갈면서 열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맛도 변할 거예요. 냄새도 변할 거예요. 아마 조건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주면 고기 못 먹는다는 사람이 정말 못 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쿼크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상태와 요렇게 보이는 요 상태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죠? 그럼 다르지 않으면은 그럼 현상이랑 같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다르게 드러나냐고? 예? 자,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사실은 그 물리적으로 요즘 보니까 다 그래 이렇게 보이기는 해도 다 쿼크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세상에 구분될 게 하나도 없죠? 자, 이것도 쿼크 가면은 이 두 개가 다 쿼크예요. 자, 이것도 다 쿼크예요. 자,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되냐고? 다 쿼크인데. 예? 다 쿼크인데. 자, 그래서 그래서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자, 왜 이래? 왜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
자, 아무리 쪼개고 쪼갰어요. 자, 입에다가 음식을 다 넣으면 고기도 없어. 단백질, 뭐, 지방, 뭐, 뭐니, 다 씻고 분해가 되면 다 뭐죠? 다 뭐죠? 다? 열, 칼로리, 이러죠? 칼로리. 예를 들면, 뭐, 단백질도 표시하는 것은 맥칼로리. 다른 것도 다 맥칼로리잖아요. 사실은 다 분해되고 하면 나중에 칼로리, 예? 열량. 그렇잖아요. 요 칼로리 가면은, 요 고기가 어디 있고, 단백질이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전부 다 칼로리라면은, 아니, 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되고, 왜 지방이라고 하는 게 되고, 왜 탄수화물이라는 거지? 예? 이 차이는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자, 다 가리는 어떤 현미경이나 그런 걸로 보면 다 똑같은데, 왜? 그러면 지금, 요런 조건에서 보면, 요거는 요렇게 보이고, 요거는 이렇게 안 보일까? 요 차이가 뭘까? 그거는 그렇게 될 조건은 요거는 자,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현상의 차이에서 매 순간 경험될 때마다 현상은 요 똑같은 요것도 매 경험마다 다르죠. 매 경험마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실상에 대한 분명한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실상을 알 수가 없겠네요. 현상을 알아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100번, 1000번을 씹으면 고기를 먹든 감자를 먹든 고구마를 먹든 다 똑같이 된다고 그랬죠? 네. 다 똑같이 돼요. 다 칼로리화되고 다 열이라고 하는 걸로 열량 그러죠? 열량.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그냥 바뀌어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왜 이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다 다를까? 왜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왜 지방이라고 그러고 왜 탄수화물이라고 그럴까? 그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뭘까? 자,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요,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좋다, 안 좋다,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온갖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열량 상태라면은 내가 먹는다,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없겠죠? 응? 나는 채식주의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술 먹었어, 술 안 먹었어, 이런 말도 없겠죠? 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 칼로리잖아. 에? 이거 몇 칼로리 이거잖아. 응? 알코올 얼마 이래 쌓다가 다 몸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 응? 다 거기서 분해되고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 그럼 도대체 뭐 술 먹고 안 먹고 뭐 계율에 입안이고 어쩌고 쌓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무슨 말들이야? 실상과 현상을 구별하는 관념. 예. 그래서 현상이나 실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면은 맨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옳은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고 고기를 먹어가지고 너는 계율 위반이야 어쩌고, 너는 술 먹었으니까 수행자도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바르니 바르지 못하니, 좋으니 싫으니, 그래가지고 괴롭니 괴롭지 않느니,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래서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현상과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실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애초에 요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함이 없고 이 현상 때문에 괴롭니 괴롭지 않는 일이 없다면은 그럼 실상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요. 현상이란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삶이 괴로워. 응? 그 이유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요게
보이는 이게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 문제지만은 요거나 똑같아요. 요게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요게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술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돼지고기가 돼지고기고 소고기가 소고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칼로리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열량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응? 실감 안 나시면은 부산 무주님처럼 한번 입에다 넣고 100번, 1000번 한번 씹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자, 그래서 이제 굳이 현상과 실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재와 속재. 이 말은 나온 것은 이 현상에 속지 말라. 이게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럼 실상이 뭡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모르는 거냐? 아니,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럼 경험 안 되는 거냐? 경험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경험 되는 거냐? 경험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경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야 맞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응? 예. 경험이 되는데 설명을 지금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해야 이해된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말로 한다라고. 그런데, 아니, 대화는 말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표정과 눈빛과 이 하나하나의 손가락 하나 움직임, 발가락 하나 움직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봐요. 너 싫다라는 말이, 너 싫다라는 이 말만으로 나와요? 아니, 벌써 느낌, 표정, 손가락, 발가락에서 다 드러나요. 너 좋다라는 것이 말로만 나와요? 아니, 눈빛 하나, 느낌 하나, 손가락, 발가락 하나, 여기서 다 드러나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은, 말로 분명한 것은요, 그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말이라는 것은 실상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험되지 않는 거냐? 아니,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경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모르는 거냐?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맨날 경험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맨날 경험을 통한 자각,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네. 모든 현상의 무주이면은 어느 날, 그래, 말로는 못해도, 알겠어. 분명해, 너무나 분명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방법 아닌 방법이 뭐냐? 무주예요. 현상의 무주예요. 현상에 대한 무주예요. 그러면 현상에 대한 무주라고 해서 경험되지 않는 거냐? 아니, 현상이 여전히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 라고 돼요. 그러나 무주라는 것은 알아진데 그걸 그렇다라고 사실이라고 실체라고 착각하지 않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이것을 통해서 분명해져요. 실상. 우버가서 네가 말 안 해줘도 알아. 말 좀 해달라니까 말도 안 해주고 지만 하려고. 그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한은 했어. 그 다음에는 그래, 너 말 안 해줘도 나 알아. 나도 이제 알았어. 분명해. 자, 이렇게 분명해져요. 그렇게 되는 길, 그게 바로 무주라는 거예요. 내용의 무주라는 거예요. 왜? 내용이란 것은 전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그럼, 아이고, 골치 아프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 쓸데없지가 않고 사실은 이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 애매모호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이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요, 뭐예요? 그러면은, 자, 크게는 알겠어. 근데 조금만 이제 커가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 파동 그러면 막 그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 파동, 모든 것이 파동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파동도 현상이야. 에너지 이러잖아요. 모든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도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은 그것이 불편의 원인이 돼 또. 파동도 입자가. 입자로 하든 파동이라 하든 어떻게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그래요. 자, 소리 목탁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가 시간과 거리. 저서 났으면 분명히 요와 닿는 거하고 요 닿는 거 우리는 인식을 동시에 닿는 것 같아도 분명히 동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최소한 거리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경험적으로 아직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장 그래요. 봐요. 제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말 들어간 거하고요. 화면에 뜬 거하고 차이가 한참 돼요. 그럼 제가 실제로 말을 하고 요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여기는 한참 뒤에 물을 이게 들어.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지금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갭이 있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바로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왜 그래요? 육공님? 예. 왜 그래요? 바로 앞에, 요 카메라 바로 앞에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시는데,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마시는데, 아니, 마시면 이게 안 나와. 꽤 오래, 확실하게 인식될 정도로, 한참 뒤에서 이렇게 마셔요, 여기서는. 이게 왜 이래요? 바로 앞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카메라 인지하는 실상하고 우리도 인지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겠죠. 하여튼, 가령,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에, 최소한 영상을 보지 말고 또 소리도 죽여놓고 전화할 때는 통화만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을 했는데 여기는 한참 뒤에 나와. 욕을 듣고 말을 하면은 이게 안 돼. 네, 소리가 캡처되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 소리를 꺼놓고 해야 돼요. 그건 뉴스 시간대에 보면은 현장 방송하는 아나운서 이야기들 보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상 차이하고요. 소리 차이가 아마 데이터 매질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질이 달라지면 우리 그 보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네. 추가율이나 왜곡, 반사율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조차도 공기 중에 있는 이 매질의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들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제 왜 방송에서도 저 기자가 리포팅을 하는데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저 외국에서 하면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정보가 여기서 바로 처리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디 메인 시스템으로 갔다가 메인 시스템에서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도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데서 우리는 뭔가 실제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 착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경험에서 개념적으로 동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뭔가 항상 그런 우리는 당연히 동시에 들리고 뭐 그럴 거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자각이든 이런 것은 다른 경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인데, 이 보이는 것이 아예 실상의 경험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요게 이 자체가 실상과 현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실상이자 현상이니까 자꾸 우리는 은연중에 말이에요. 가면 보면 그래요. 자꾸 요게 현상이면 실상은 요 안에 요만큼 있던가 이렇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실상은 요 안에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요 전체가 현상에서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령 예를 들면은 선불교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한번 봐요. 자꾸 바다와 파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이렇게 동떨어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틀렸다. 아니다. 파도는 파도가 공이고 현상이고 색이지. 바다는 바다가 공이고 색이지. 바다가 공이고 파도가 색이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색불이공 공불이 색을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봐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냥 참나가 공이고 가짜 나는 색이다라는 거예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자체가 본질이자 현상이야. 즉 실상이자 현상이야. 요 중에서 또 이러죠. 요 중에서 영혼. 자, 이제 또 어디 가면 영혼이 진짜고 요 나머지 요거는 다 가짜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중에서 영혼, 현상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 중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알맹이, 그것만 공이고, 요 나머지 요거는 다 현상, 이게 아니라, 요게 공이자 색이라는 거예요. 본질이자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자 현상이라는데, 요 중에 일부가 아니라, 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4번이나 돌려요.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즉시건 공즉시색이라고. 그런데, 자꾸 바다가 본질이고 즉 본질이고 이거는 현상이다라고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꾸 떼는 거예요. 또 기독교나 또 뭐 다른 데 가면은 영혼 이 중에 이거는 전부 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몸이고 그 영혼 그것이 실제라고 그것이 라고. 요것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요거는 몸 받아서, 그것이 몸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러난다고. 부처님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도 그런 것이 없어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요 중에 일부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나온 투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고. 근데 이게 본질이자 현상, 즉 실상이자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 중에서 일부도 아니고, 이 전체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소한 항상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현상적인 경험이 다 그러하다는 것도 우리가 삶을 조금만 되새긴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험만 있고 요 현상에 대해서 머무름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 그래 하여튼 나도 말로 설명은 못해도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데 또 그렇죠. 경험되는 찰나에는 당연히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아신 떼자니아 사회도는 이렇게 자기 깨달음의 경험 중에 하나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면서 냄새가 코로 맡아지네? 뭐 당연한 소리를 냄새가 뭐 코로 안 맡아지는 사람도 있나? 어쨌든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냄새의 경험이 맨날 경험이 됐었는데 그때는 아주 색다르게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리가 시계 소리가 어느 순간 아주 색다르게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새로운 경험인가? 아니 사실은 우리는 맨날 그렇게 경험이 됐었던 거예요. 다르게 경험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게 그런 깨달음에 뭐랄까 깨달음 뭐 이렇게 자각 이런 게 그분은 그렇고 교사님께서 이렇게 자각이 있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있거나 그게 그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자각이 있었을 때 무슨 이게 말 못할 기쁨이랄까 이런 것도 감정적으로 있었겠지만 뭐랄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예. 자, 봐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욕하는 것이 들려라고 해도 부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중생한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아예 욕하는 소리로 들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귀에 와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난 것이란 이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그러시지만은 자각이 있기 전에는 아예 그렇게 들렸지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똑같이 작용이 됐는데 생각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앞에 여러 경험들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산에서 이렇게 시간도 쫓기고 해서 급하게 쫓아 내려왔어요. 그 이전까지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윗바산을 처음 배워가지고 알아차리고 열심히 노력했죠. 들리면 들리는 줄 알려고 하고 보이면 보인 줄 알려고 하고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줄 알려고 하고 자 느껴지면은 느낌을 알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사가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바바바 이렇게 내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다음을 알고 들리면 들림을 알다가는 이게 순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되려고 한 상태였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그 당시에는 느낌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은 당연히 그 옛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비탈 내려올 때는 똑같았겠지요? 네. 똑같았겠지요?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순간 느껴진 것은 뭘까요? 또는 어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은 또 좀 다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냄새, 가령 떼자니아 사이도 냄새, 또 어떤 사람은 시계 소리, 어떤 사람은 기와장 소리. 자, 사람마다 다 일어난 것은 다 달라요. 어느 순간 소리가 이상해요. 저 지리산의 금화스님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술에 스님이 술 먹었다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분은 막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맨날 술에 취해서 살았었대요. 그런데 진땅 술을 먹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있어서 머리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서 숲속에 산책을 했는데 이제 술 취해서 멍한 상태가 보니까 세상이 뭐가 이상하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떻든 뭔가 제일 처음에 감지될 때 순간적으로 뭔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그렇다면 탈났는가? 아니, 역시 가령 예를 들면은 보이고 생각이 작용되고 하는 요렇게 작용되는 요거는 똑같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요 차이는 뭘까? 다르게 차이는 뭘까?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규정하는 대부분의 상태인데 어느 때는 규정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가령 자기 자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이게 돼 있지요. 나라는 것이 항상 의식이 돼 있지요. 나와 남의 차이가 항상 의식이 돼 있지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급박한 상황 또는 가령 어떤 내 생각으로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서 그냥 요 경험 자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예로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걸 들어요. 갑자기 눈앞에 오한 나타나면 이 소리와 이 여기에서 압도돼가지고 순간 나라는 것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고인만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럴 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문득 우리는 당연히 지금 소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향기 좋네. 비누 냄새가 나네. 야, 이거 무슨 비누지? 자, 항상 되게 그래요. 항상 어떤 냄새가 나면 아이씨 어디 똥 냄새가 나나.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냄새가 색다르게 다르게 느껴져요. 도대체 뭐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작용되어서 알아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상태였다가 요 두 개가 규정되지 않는 그냥 요것도 일어나고 요것도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다 일어나서 따로 이렇게 경험됐던 건데 하나로 경험된 것 같은 착각 상태, 요게 사실인 것 같은 이런 상태였다가 요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우리는 같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상태와 그런 이해가 작용되지 않고 경험될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바로 요런 상태의 경험이. 요런 경험이.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국에는 냄새 경험 따로, 생각 경험 따로구나라는 거예요. 들림 따로고, 생각 따로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다음 곧 오늘 나 참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도 있더라라고 하지만 다시 그냥 자기 관념 상태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수행에 관련해서 이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머리는 이해 같아.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 진짜네. 라고 해서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경험이 있으면 굉장한 기쁨이 동반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맨날 있던 거였어. 그럼 다시 평온해져요. 그냥 이제 이러한 경험이 일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도 일상화 됐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날 때 이 냄새, 요런 경험, 요렇게 경험돼야 되는 거네? 요렇게 경험되는 거네? 라고 해서 요렇게 되려고 하면은 요게 관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냐? 아니, 어느 순간에는, 제일 처음에는 요렇게 규정되다가 규정되지 않았을 때 다름이 느껴졌는데, 사실은 항상 그랬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순간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도 그렇게 경험되질 않아.
부처님도 경험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규정이 맨날 규정되는 상태였다가 규정되지 않았을 때의 뭔가의 차이의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뭔가로 규정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경험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순간 다시 규정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경험이 다시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경험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고 하는 새로운 관념 체계를 만들어요. 자, 그런 사람은 요 경험을 맨날 붙잡고 다녀요. 야, 그때 냄새가 이렇게 맡아지더라. 보이는 것이 뭐 흑백 사진처럼 보이더라. 맨날. 자, 그게 아니라 깨달음은 그런 현상 경험이 아니라 거기서 이 우리가 들림과 들리는 내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이 이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럼 이것이 다르게 들리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분명한 이해가 일어난 거고 이 이해를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항상 명지라고 밝은 지혜, 밝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어떤 그런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것 같고 가령 냄새가 어떻게 맡아지더라라고 하는 이 현상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순간 그런 차이가 알아졌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일 뿐이고 항상 그렇게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랬었어. 착각이 있다가 착각이 없어진 것일 뿐이었어. 그런데 다시 그렇게 경험하려고 이 순간은 구분돼서 경험된 것 같았어요. 구분돼서.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 색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험이 때문에 구분된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때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렇게 알아지는 지혜라는 그 이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어떤 시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 경험만 붙잡으면은 그럼 그것은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경험만 붙잡겠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다 틀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그 경험 내용을 붙잡아요. 그래서 다시 관념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험은 그때의 경험 내용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 내용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험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작용된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어떤 자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들었던 경험이 그 순간에 되새겨지면은 다시 한번 어떤 이해의 어떤 정도가 틀릴 수도 있겠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전혀 이런 이해도 없고 들은 경험도 없으면은 뭐지라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관념화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일상 삶에서도 수없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다 관념화가 됐을 뿐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이제 그런 문득 알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늘 그런 걸 염원했다든가 또는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요. 오히려 노력하면 안 와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면 안 와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다른 노력이라 하더라도 했기에 그런 거지 어디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같으면 다른 수행원을 가셔가지고 그런 거 해보려고 하시고 하니까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금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령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마냥 이제 그게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만약에 어떤 것을 기다리면은요, 어떻게 되려고 하면요, 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되냐? 현상 체험은 돼요. 가령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깨달음이란 경험은 어떻다? 어떤 현상이 경험된다. 라는 것을 계속 듣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있게 돼요. 그것은 이럴 때는 염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되려고 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모두 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염원은 전부 욕심이고, 관념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안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 가령 어떤 내용으로, 현상 내용이 경험되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 온 우주가 다 나와 다 하나더라.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하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험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머릿속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면 그런 상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불신이 없으면요, 그러면 똑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깨달음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스스로 체면에 온전히 빠졌든가 아니면 관념적인 개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견성은 항상 경험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험되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경험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의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되려고 함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란 것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부처님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성품이라는 것이 여기서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작용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의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마하리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경험의 내용이 중요하고 부처님은 경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치가 분명한 그래서 명지라 이야기를 해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항상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나를 잊고 어떤 전체가 하나, 전체가 되는 같은 이런 경험. 이게 기본적인 차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치가 분명하면요,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상태가 중요하면 그 상태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됐다가 또 벗어나면 계속 그 상태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계속 해석을 해주고 그것이 그냥 의심 없이 되도록 관념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처의 깨달으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저쪽에는 되려고 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되려고 하는 것을 거칠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고 아주 정교해져야 돼요. 정교해지면 정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친 것들은 전부 다 자꾸 없애져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사전 전제가 필요하고 부처는 사전 전제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것이 정말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선입관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저쪽에서는 전제가 분명해야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계속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지. 예, 자, 이어진다는 건 없어요. 자, 착각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착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뭐라고 그럴까.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험, 원인 경험이 있으면은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근데 가령 어떤 경우에 착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돼도, 그러나 역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각의 경험이 있으면은 금방 자각이 일어나요. 그럼으로써 이런 착각 하면은 이제 착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 그러면 이 자각의 경험이 완성돼 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경험. 그래요. 여기에 가령 그런 경험을 한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 그대로 다음에 적용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급박한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각이 있으면은 금방 자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자각이 있으면 착각이 어떤 조건에 일어나는데,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이 조건이 점점 없어져 가겠지요. 자각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가령 자각한 사람이 없어요. 자각한 자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의 내용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경험의 내용이 돼도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체면을 걸어가야 돼요. 적용시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제가 티베트 불교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는 가봤으니까, 티베트 불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불교가 크게 보면은, 테라와다, 소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하야나, 대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하야나 중에서도, 가령,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요런 쪽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성 계열이고, 티벳은 또 완전히 다른 대성 계열이에요. 티벳도 대성인데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티벳도 대성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계열인데, 티벳 불교를, 제가 이제 티벳 경험해 보려고 가기 전에 이제 좀 정보를 얻으려고 두 분의 티벳 스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한국 스님을 만나고, 자, 한국 스님 한 분은 여수에 계시는,
진옥 스님. 달라이라마 친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서울 티벳 사원의 그 이제 원장님이고, 한 분은 부산 티벳 사원의 원장님인데, 이분들은 이 티벳 교육을 거기는 스님이 되면요 최소한 17년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전부 다 그 이상이고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 인정을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 아주 우수하시다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수행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행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티벳 불교는요 방향이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은 거기는 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논장이에요. 즉 이론 불교예요. 논을 가서, 자, 뭐냐 하면은 티벳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것의 공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공성이 뭐죠? 실상을 아는 거죠. 현상이 아닌 실상을 아는 거예요. 공성을 보는, 색적시공할 때 이 이것의 공성의 확실함으로써 현상에 놀아나지 않는 이것이 거기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성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 공성에 대한 분석을 해요. 분석을 갖다가 논리학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는 스님이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공부가 논리학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니까 거기서 저한테 논리학 책하고 그 다음에 공성을 갖다가 규정하는 책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책을 주는데, 자, 제일 처음에 스님이 논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 스님이 되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티벳 스님하고 한국 스님하고 붙으면은요 한국 스님은 잽도 못 써요. 티벳 스님은 아예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어요. 누구나 다. 논리학과 반야부하고 중론하고, 그러니까 논리학, 중론, 반야부, 반야신경, 반야부, 건강경, 요 반야부예요. 자, 중론하고 논리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계율 뭐 이런 걸 해요. 자, 요 공부에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논리학을 왜 배우는 건가? 예. 공성을 하는데 이 공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공성을 확인을 해요. 자, 이게 보이는 이대로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게 사실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닌가? 라고 분류해서 결국에는 이거는 현상적으로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요거는 현상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예. 자, 요렇게 결론에 날 때까지 요 논증을 해가요. 그래서 논리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처음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한 사람을 두고 앞에서 계속 물어요. 이게 뭔가?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렇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공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 작업을 계속해요. 자, 그럼 수행이란 뭔가? 수행이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이런 작업을 해요. 자, 이런 논리적으로 공성 규정을 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도 해가지고 막 한순간에 그런 논증이 다라락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거는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그런 관념 상태가 될 때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분석 작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건 그냥 공성이야. 요렇게 돼. 요게 수행이에요. 요렇게 하는 작업, 요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분석 작업도 없이 논리적인 그 작업도 없이 즉시에 이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현상에 끄달리지 않을 때까지 해요. 이게 수행이에요. 자, 이 수행이 뭐예요? 이 수행이 뭐예요? 이 수행이 바로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관념 작업이에요. 관념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화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념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념화 시키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거 그냥, 이게, 자, 이대로 공이에요. 공성이에요. 그러면 실제 삶에서도 그럴까? 아니, 관념이기 때문에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 실제 삶은 이건 실제예요, 이건. 그래서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관념하고 실제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가 있어요. 밀교가 있어요. 제가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은 저보고 또, 아이씨,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라. 그런데, 그래요. 밀교는 뭔가요? 밀교는 다른 말로 금강성이 된다고 그래요. 금강성. 금강성이 뭐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공성은 다 이제 수행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다 공성은 이제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는 확실하게 이해가 다 됐어요. 조금 더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관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밀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이 나라고 하는 요게 실제로 법신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느냐? 금강성 그래요, 금강성. 다이아몬드. 이제 법신, 법을 금강경 그러죠? 다이아몬드 수트라고 그래요. 금강, 진리, 금강. 응? 변하지 않는. 응? 자, 이것을 법신. 그래서 이제 요 몸뚱아리 자체로 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요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관념화시켜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이 없을 때까지 다시 그 분석 작업을 해요. 요 몸을. 그래서 온전히 관념화되면요, 이제 눈 속에 있어도 괜찮고 얼음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관념 속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 작업이. 저보고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 공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 그러냐? 관념이란 것은 삶 따로 관념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은 라마나 마하리시가 바로 그래요. 그 다음에 힌두교화된 선불교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견성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그리고 보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 그러한 수행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견성 후가 수행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부처님은 견성 후 수행 이런 표현이 없고 보림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누가 보림하고 뭐가 그래요? 착각 그냥 단지 이럴 뿐이고 그냥 돌아가는 상태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려고 해야 돼요? 건강성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이 의심 없이 가령 그냥 공성이라는 것이 바로 작용되도록 분석하고 또 분석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는, 어떤 상태가 되는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자, 근데 부처님의 수행은 그게 아니라, 자, 있는 그대로 경험됨으로써 어떻게 작용되고 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치를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갖다가 명지다, 밝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른 지혜다라고 그래요. 어떤 현상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경험되는 중에 단지 괴롭다라고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금강성이 되는, 이대로 법신이 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로 합일된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가 분명한, 이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한 이해를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차이. 그런데 봐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바자님하고 이야기했다시피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수행을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일어나야 되고 동료가 안 일어나야 되고, 응? 그게 아니라 수행이란, 자유란 뭐가 안 일어나서의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음으로써의 자유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안다면은 내가 일으킨 내 문제인이라고 이런 잘못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한 자유예요. 어떤 상태가 됨으로 해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 아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